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의 중순이죠. 1월이 절반이 지나갔네요.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1월 지나가면 2월에는 설이 있는데 설이 끼었기 때문에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2월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졸업 시즌이다 해서 상당히 바빴었죠. 역시 졸업하는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어떤 또 졸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또 업종들이 있죠. 최근에는 졸업을 또 졸업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많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이쪽도 졸업 시즌이 또 시즌인데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밖에서 식사 같은 걸 아예 안 하려고 하시니까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 아들도 최근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학교 가서 졸업장만 받아오고 또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는데 아침에 9시에 졸업식 한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참 졸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졸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입학하시는 분들, 새로 출발을 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도 시간이 금방금방 갈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고요. 최근에는 5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00명대라는 게 상당히 불안한 숫자입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네요. 정부에서 오늘 또 보니까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를 한다 당분간. 그래서 유지하는 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어떤 결정권자라고 하면은 2.5단계에서 3단계를 하겠죠. 해서 단기에 이렇게 확 잠궈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래요. 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경제가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냐, 그래서 더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러시는데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의미해졌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100명을 왔다 갔다 했을 때, 100명을 넘어갔을 때 그때 그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몇백 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느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까지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우리와 함께 간다, 일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을 했는데 2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망자들이 80세가 넘은 고령이거나 또 질환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조그만 부작용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위험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 사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상하신 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2만 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23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접종을 하지 않을 수도 없죠. 그리고 접종을 하기 전에 화이자 측이라든지 정부에서 예측했었던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고령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권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열이 난다든지 그런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5, 60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신경 쓸 만한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엄청난 질환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은데, 질환이 있다거나 또 너무 고령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활발히 하고 있는 뭐 5, 60대까지 정도까지는 맞아야겠죠. 적극적으로 맞아야 될 겁니다. 그쪽에서는 부작용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또 어떤 과거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접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또 그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선 접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먼저 맞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백신을 임상을 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린애들이 덜 걸리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그런 쪽에 어떤 그 국민들부터 이제 접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은 9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상 올해도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쉽죠. 조금 더 좀 빨리빨리 접종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의견이 갈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정성이 먼저냐 또 속도가 먼저냐, 그거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여러모로 좋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이죠.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좀 빨리 끝나가지고 어쨌든 뭐 이게 갑론을박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대응을 잘했니 못했니 이것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를 일시에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간략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자,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입니다. 2019년 수익률이 나오고 있죠. 372% 정도였고요. 2020년은 526%로 마감이 됐고요. 2021년의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고민이 많아요. 여기에서 다시 좀 욕심을 내고 그냥 끌고 갈 것인가. 사실 뭐 수익이 일정 수준 나면은 정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단기의 흐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아쉬운 흐름, 그래서 여기서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월의 결과는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짧게 손절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좀 아쉬웠었죠.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그리고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하락한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단 반등 후에 조정을 받거나 버티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런데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제약 업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약이 약했어요. 그리고 주요한 원인은 이거예요. 결국은 코스피가 하락해서 코스닥도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보면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급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매도하는 트렌드였었죠. 수요일, 목요일 약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요일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보십시오. 자,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뭐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진짜. 야, 이거 한 주에 나올 수 있는 수치일까? 의심이 갈 정도로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예, 10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요. 이걸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하락하는 게 맞죠. 이 정도도 잘 버틴 거예요. 사실 이 수급을 봤을 때는 잘 버틴 겁니다.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참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중요한 종목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약했어요. 삼성전자가 결국은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당히 던지자, 월요일에 고점 찍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만원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더 상승할 것이다. 맞는데 다시 이 고점을 뚫어줄 것이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적당히 던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갈 만큼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95,000원 정도 찍어주면은 갈 만큼 갔다, 예,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고요.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42,300원에서부터 96,800원까지 갔으니까 100%가 넘게 상승을 했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지수가 가더라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제는 삼성전자는 갈 만큼 갔다고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꺾이더라도 지수는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다른 대형주들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보면은 해외 증시가 애매했죠. 미국 시장이 계속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적당히 고점에서 버티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이 역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거였어요. 사실 미국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직도 고점이에요. 역사상 최고가를 이번 주에 또 뚫어줬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하죠.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흐름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번 주에 다 최고점을 뚫어줬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고가에 아직도 있고요. 완전히 무너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금요일에 좀 조정받았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래요. 바이든이 또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뭐 호재고 뭐고 이런 것들 떠나서 그냥 좀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고요. 한국은 미국 눈치를 좀 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다시 여기에서 튀어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번 정도 다시 더 튀어주고 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조정 정도가 아니고 큰 조정을 받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좀 다시 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조정을 다음 주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끝내든지 횡보하든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좀 다음 주 결과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반등을 해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가는데 조금 더 약한 모습이에요. 코스피가 계속 가면은 한 번 정도 강하게 튀어줄 수 있는데 주춤하니까 튀려고 하다가 지금 코스닥은 멈추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 주에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코스피가 조정받으니까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뭐 무너지기보다는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선이 무너지면은 위험하다,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3000선을 뭐 이탈하는 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900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290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수가 300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건 경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00선 이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중에는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종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장은 더 이상 가기가 어렵죠. 한번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 수급에서 지수가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뭐 수급이 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요.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흐름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뭐 작년에 거의 뭐 하반기에 몇 달은 비정상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3300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생각에는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냥 꺾여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흐름이에요. 그건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예상을 하지만 3000선을 이탈하고 2900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역시 보수적인 대응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주식 비중 줄이시고 종목 수 줄이시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우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매매하실 때는 손절가 반드시 정해 놓으시고 손절가 오면은 정말 칼같이 손절하세요. 5% 10%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칼같이 손절하시고 사실 종목이야 하락했다가 또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되니까 미련 가질 필요는 없고요. 지수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강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만큼 하락했을 때는 낙폭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준을 갖고 대응하자. 오늘은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00선과 2900선 꼭 주목하시면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도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비비안 골라봤습니다. 비비안. 뭐 TV 광고 같네요. 어쨌든 영화도 생각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요.
이재명 테마죠. 예, 이 종목 사실 제가 계속 이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소심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상당히 아쉬운데 여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추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관찰을 하기 시작했던 게 여기에서부터 관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였어요. 그랬던 게 좀 아쉬운데 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괜찮으니까 예, 조정 시에만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제약입니다. 이 종목 상당히 강한데요. 사실 이 종목도 아쉽죠. 이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이 종목을 발굴하고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한 번은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에서 대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점이 어딘가, 단기 저점이 어딘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뭐 대충 추천하면 되는데 좀 아쉽죠. 그러다가 그냥 날아가니까 놓쳤는데요.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좀 확실하게 밀리면은 확실하게 완전히 밀렸다 싶을 정도로 밀리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한다 그랬을 때 접근하는 게 맞는 종목이 아닌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 대승 전략은 이제 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수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였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 좀 타이트하게 봤을 때 예, 아래쪽에서 3천선을 이탈하기 전에 혹시나 뭐 이 정도까지 와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상방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고요. 더 밀린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는 좀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양방향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매수가 나왔다, 확실하게 반등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반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장중에는 얼마든지 상방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밀렸을 때 위쪽을 단기적으로 보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 순환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코로나와 정치인 두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아즈텍 WB.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흐름이 나왔죠. 지난주에 아즈텍 WB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결국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좀 적중을 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가격을 알려드리지는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좀 윤석열 테마 쪽으로 보자. 뭐 큰 그림에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종군당 말씀드렸었죠. 종군당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종군당은 이번 주에 자 월요일에 이제 조정폭이 컸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횡보를 하다가 목요일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어쨌든 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은 자,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면 다시 한번 또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첼시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었는데 뭐 가격이 괜찮습니다. 첼시스도 괜찮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조정 충분히 받았죠. 사실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해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가격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는 두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테마 쪽에서는 윤석열 테마 쪽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1월의 중순이 됐습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 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셔가지고 즐거운 명절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무료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